예, 안녕하세요. 예, 다시 합시다. 다시. 처음 만났는데. 예, 앞으로 1년 가려면은 첫 시간부터 경상도 말로 희맹아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예, 권문찬이고요. 양반댁 안동건 씨입니다. 이 중에 계시면은, 그죠? 계신 분 있다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예. 먼저 이제 여러분을 만나뵙겠는데, 첫날부터 이제 진도 나가면은 안 되겠지, 그죠? 예. 오늘 첫날은 이제 중개사로서의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할 것인가, 얘기하면서, 물론 공법의 맛은 보고 갈 겁니다. 무조건 뭐 이렇게 놀다 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 그래서 뭐 하나 물어볼게요. 자, 공부한 적이 조금이라도 있다. 흔들어 보세요. 손들어! 없어요? 생초다. 생초. 손들어 보세요. 생초다. 안 들으신 분은 뭡니까? 자, 제가 알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강의합니다.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좀 다르게 하는데 대부분이 처음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는 전제 하에 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한두 분이 알고 있는데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 볼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자, 1차 과목이 있고, 자, 2차 과목이 있어요. 요 1, 2차는 하루에 동시에 봅니다. 오전에 보고 1차, 오후 2차 봅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다른 건 아닙니다. 자, 1차 과목은, 자, 먼저 민법이 있고요. 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개론 줄여가지고 그냥 개론 그럽니다. 줄여서 개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은 이론 중심입니다. 말 그대로. 이론 중심. 그리고 2차 과목은 실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에 나가면 1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냥 합격하기 위한 이론에 불과해요. 그러면 1차를 합격해야지만 컴퓨터가 2차 채점합니다. 1차 봤는데 떨어졌다. 2차 채점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2차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줄여가지고 중개사법이라고 부릅니다. 중개사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차칭하려고 하는 과목인 부동산 공법, 공법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법, 공시법, 그 다음에 지적법. 자, 크게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각 과목당 민법도 40문제, 학개론도 40문제, 중개사법도 40문제, 공법도 40문제, 세법, 공시법, 지적법 합해가지고 40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공시법하고 지적법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과목, 그 다음에 세법, 이렇게 두 과목을 나누어서 따로 공부합니다. 성격상 따로 공부하지만 요 두 개는 합해서 40문제입니다. 이거고요. 오늘 저랑 만난 과목은 요겁니다. 공법. 왜 공법이냐? 따라합시다. 공포의 법이다. 따라하세요. 공포의 법이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공부했던 많은 분들이 자꾸 합격하고 난 다음에 꼭 얘기해요. 공포의 법.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첫날부터 무슨 소리야? 일단 매도 먼저 맞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자, 1차 과목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무조건 중요해요. 왜? 1차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2차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요 과목이 뭐냐 그러면은 일단은 1차 과목, 두 과목은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민, 개, 공, 뭐라고요? 민,
계, 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세 과목이 가장 주요 과목입니다. 요거 잘못했다가는 합격하기 어려워요. 1차는 두 개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2차 과목도 다 중요하지만 2차 과목 중에서도 공법은 아무리 해도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포기하느냐? 그건 아니죠. 절대 그건 아니죠. 자, 올해 시험 본 걸 좀 이따 설명하겠는데 중개사법이 이 모든 과목에서 효자 과목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80점대, 85점대, 올해 같은 경우는 막 좀 쉬워가지고 막 90점대 나왔습니다. 근데 공법은 아무리 쉽게 나오나, 아무 어렵게 나오나 비슷해 점수가. 쉽게 나와도 찍어야 되고 어렵게 나오면 찍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점수가. 하지만 세법과 공시지득법은 뭐 무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법을 저는 강의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매년마다 쉽다고 하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합격한 상태에서 나오는 어떤 승자의 여유지 마음은 안 그래요. 아무리 쉽게 내도 어렵고요. 어렵게 내면은 그냥 어려운 겁니다. 왜냐? 민법은 처음에 어려워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많이 들어봄직한 내용 나옵니다. 뭐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보호법 나오는데 공법은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들어본 내용들이 거의 95% 없습니다. 전부 다 법률 용어가 어려워요. 범직한 내용은 뭐냐? 건폐율과 용적률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평상시 생활할 때 듣도 보도 못했던 용어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공법은 특히 처음 공부할 때부터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어차피 앞으로 1년 동안 같이 해야 돼요. 그죠? 처음부터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막 외우고 뭐 하냐고 일주 지나가면 다 까먹는 걸.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얻고 서면은 용어부터 조금씩 큰 틀을 잡아놓고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작업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게 무슨 단어인지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얘가 집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만 1년 해도 그 점수고요. 저처럼 같이 하면서 조금씩 해도 똑같은 점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나름대로의 그동안 해왔던 경험 있잖아요. 경험, 노하우.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오시면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공법을 고득점 맞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게 하기 온 겁니다. 따게끔은 내가 해줄게요. 따게끔. 각 과목 몇 점이죠? 몇 점? 60점. 물론 집에서 우리 자식들이 그러면서 맞아오면은 바로 그냥 혼나겠지만 자격증은 안 그래요. 그럼 하필이면 60이냐? 반대로. 60점 맞기에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도. 1년 동안 열심히 해야 60점 또는 65점 나옵니다. 한 과목만 1년 파고들면 잘 나오죠. 6개. 크게는 5개지만은, 이제 작게 나눠보면 6개잖아요. 그죠? 이거를 많은 과목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 보면 저게 까먹고, 이거 보면 이게 까먹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금 정리하면서 이제 완성해 가는 과정 가는 겁니다. 결단코 중개사 시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단단히 먹고 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살면서 우리 아파트 앞에, 우리 집 앞에 부동산 중개하는 아줌마 보면은 그냥 뭐 대충 봤어요. 공부해봐. 그렇게 위대해 볼 수가 없어. 공부해보라니까요. 해보니까 어려운 거 알거든. 저 아줌마도 저 아저씨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땄구나 라고 우러러보지 말고 역으로 너도 됐는데 내가 보니까 너 별거 아닌 것 같아.
나도 분명히 되겠지. 이렇게 좀 자신감만 갖고 하면 더 낫다 그 얘기입니다. 기죽을 필요 전혀 없어요. 왜? 그도 과거에는 여러분과 똑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딴 겁니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시겠죠? 그죠? 예.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아주 그런 용어 하나 쓰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공법은 따라해야 돼요. 일단은 시험 삼아 따라합니다. 따라하자! 따라하자! 자가의 목소리가 따라하자! 따라하자! 특히 제 과목은 특히 따라하라 소리 많이 할 겁니다.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입에 배요. 언제 쓰면서 배울까? 언제 쓰면서? 따라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자. 따라하자. 따라하면. 이거 왜 안 따라해요? 다시 한번 따라하면. 반드시 붙고. 안 따라하면. 간신히 붙는다. 따라해야 돼요. 우리 학창시절에는 무조건 칠판에 선생님이 쓰면 우리는 그냥 노트에 베껴서 그냥 암기하고 풀고 했지만 자격증 과정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암기하는 방법까지 내가 알려줘야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강사입니다. 공법은 내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내용만 막 설명하고 알아서 공부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방법, 암기 방법까지 내가 다 알려드립니다. 알려줘도 왜 알려줘도 모르니까 해야 돼.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가다 보면은 이것들이 맴돌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머리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구구단을 외웠듯이, 그죠? 지금 다 알잖아요. 물론 즉흥적으로 물어보면은 답변 못할 게 있지만 일단 안다는 얘기죠. 왜? 그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이러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법은 특히 이렇게 해야 공부하는 분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대로 스스로 요약 정리하지 말 것. 필기는 노트하지 말 것. 그냥 책은 좀 나오겠지만 책에다가 그냥 써요. 그냥 책에다가 낙서를 하든 뭐 책은 지저분해야 돼. 책에 쓰고 하다 보면은 얘기 듣다 보면은 왜? 다 때가 되면 내가 만든 요약집이 나와요. 왜 굳이 혼자 힘들어서 해? 시간만 뺏깁니다. 본인이 막 책을 요약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 그 요약집이 아니죠, 그거는요. 요약집은요, 내가 모르는 것만 스스로 적는 겁니다. 아는 것들은 할 필요 없어요. 나랑 같이 몇 개월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노트 필기 없이도 자연스럽게 머리 알고 있는데 굳이 시간 투자하면서 왜 그걸 정리하냐고요. 그러니까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는 나중에 돼, 나중에. 아시겠죠? 그냥 따라하고 내 말이 뭔 뜻인지 모르면은 그거를 막 책에다가 낙서하면서 나만이 아는 방법으로 막 써요, 그냥. 왜? 남들이 알든 말든. 그죠? 써놨다가 복습을 읽어보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암기는 나중에. 아시겠죠? 나중에. 일단 이해. 그러니까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암기해야 쉽게 이해되고 암기가 되고 오래 갑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공법이 내가 농담 삼아 뭐 어렵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다 그래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하다 보면 또 다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가 나누어지고요. 자,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요,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가 유일하게 부동산학 개론만 빼놓고 전부 다 법과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 삼아 이거는 준사시다. 이제는 준자 빼서요. 사시. 왜? 사시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사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쉽게 다가오는 과목이 있다면은 어떤 과목일까요? 개론, 그죠? 예, 그죠? 개론. 어디 가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론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개론이니까 어려워요. 왜냐면 유일하게 복과목이 아니죠. 처음에 우리가 한 달 공부하고 두 달 공부하고 이제 쪽지 시험도 보고 막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모든 법률 과목들은요, 만약에 요게 이제 중간적인 점수를 한다면은 여기보다는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학교는 좀 잘 나와요. 이렇게 잘 나와요.
유일하게 법이 아니거든요. 다른 것들은요, 법률 용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용 정리가 어려워요. 요거는 한 3, 4월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 과목들은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끝에가 나와요. 근데 공법은 아예 안 나오다가 시험장 가기 일주일 전에 나와요, 이렇게. 공법은. 근데 학교로는 올라가다가 이래 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지거나 올라가요, 이렇게. 학교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나의 과목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자를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론 같은 경우도 열심히 우리 한동훈 교수님이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과목에 강의하는 교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꼭 어디가 학원마다 한두 명이 어디 인터넷에 가서 봐가지고 강의 시하는 내 강의 듣고 집에 가서 그 강의 듣고 학교 발표는 없으면 명단도 없고 그래요.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죠? 강의하는 방법 다릅니다. 특히 공법은요, 천차만별입니다. 나만이 아는 노하우와 강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2명 강의 다 들으면 당연히 어렵지. 한 사람 강의 듣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학원에 강의하러 오시는 모든 교수님들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믿고 따라와 줘야 거기에 부합해서 또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안 따라와 주면은 힘이 안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데 강의하는 게 현찮다. 그것도 안 된다 그 얘기죠. 강의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같이 열정적으로 하고 듣고 해야 나중에 합격할 때 도움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략적인 것만 또 각 과목들의 세세한 내용들은 또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과목 교수님 오시면은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 공법은요 40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45문제에서 47문제라고 내가 계속 주장합니다. 분명히 공법은 40문제가 맞아요. 맞는데 매년마다 공법 문제가 학계론에 작게는 2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까지 나옵니다. 공법 문제가. 그리고 여기에 그다음에 어디냐면은 여기 중개사법에. 그러니까 최대 47문제. 다시 말하면 작년도에요. 올해 말고 26회 때죠. 그때 부동산학개론 40문제 중에 5문제가 공법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공법이 중요해요. 실무에서는 2차 과목 실무에서는요 공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실무 나가잖아요. 공법을 알아야 돈 벌어요. 그러니까 1, 2차를 동시에 하신 분들은요 그 공법 문제가 이 공법 과목에 나올 때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풀지만 이 공법 문제가 다른 과목 부동산학 개론이나 중개사법에 나올 때는 정말로 손가락으로 마킹하면 미안할 정도로 발가락 하고 싶으면 충동 나올 정도로 쉽게 나와요. 그런데 1차만 한 분들은 무조건 틀리겠죠. 모르니까. 그게 쉬운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공부는요 1차, 2차 동시에 해야 합격률이 높아요. 왜? 2차 과목 문제가 1차 과목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올해 부동산학개론 시험 문제에 공법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올해 처음. 대신에 중개사법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올해만. 하지만 이것은 그냥 그때마다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 성향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만큼 공법을 하다 보면은 효자 과목으로 나올 수 있다. 어려워도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공법은요, 다른 것들을 일단 내비두고요. 공법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부르죠? 첫 번째. 원래 이름이 뭡니까? 원래 이름은? 부동산 공법이죠? 원래 이름은. 줄임말이니까 줄임말. 그죠? 그럼 부동산 공법은 뭐냐?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공법이라는 단어하고 두 개가 합성된 겁니다. 그 부동산이 뭡니까?
부동산이 뭐예요? 딴 데 가니까 동산이 아닌 것. 그건 아니죠. 그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성인이니까, 성인. 자, 오늘 잘 안 쓰는데, 처음 딱 쓰겠습니다. 앞으로 안 쓰겠습니다. 우리가 또 부동산 공부하면서 그래도 부동산이 영어로 뭔지는 우리가 알고 가자. 일본어는 몰라도 돼요. 일본어는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왜? 부동산이나 계룡이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무 나와가지고 많은 책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부동산에 관한 영어는 항상 등장합니다.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들어봤죠? 어떻게 부르죠? 리얼 에스테이트. 들어봤어요? 자, 모든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계론 책 딱 펼쳐보면은 첫 장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자, 여기 부동산이고요. 그러면 여기 반대가 뭐죠? 반대가 동산이죠, 그죠? 자, 이거는 퍼스널 에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뜻이 무엇인가? 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법률적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있어요. 민법에. 민법 제 99조 1항에 보면, 자, 부동산이 뭐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여러분들, 부동산의 개념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부동산이란 어쩌고저쩌고 막 2줄, 3줄, 4줄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줄도 안 돼. 있지니 산시 고록 그죠? 몇 줄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간단해요. 다시 묻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이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아, 이렇게 이해되는구나.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은 이제 오늘 듣고 났는데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은 토지와 토지 플러스 그 위에 붙어 있는 정착물이다 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개념이 개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거 모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간첩이지 앞으로. 근데 제가 그때 딴 데서 이거 모르면 간첩이야 그러니까 한 분이 그래. 요즘 간첩 없는데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거 모르면 탈북자야. 자, 부동산에 뭐라고요? 토지와 그 정착물. 뭐 뒤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토지는 알겠어요. 그죠? 토지 알겠어, 토지. 플러스 정착물. 이 정착물은요,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계로 첫째 날에 첫 시간 때 맨 앞에 배우는 것이 요거 배우고 정착물이 뭔가 배웁니다. 그 정착물에 관한 부동산학적 개론의 용어의 내용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배우면 돼요. 왜?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공법에서는 뭐냐? 건축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토지와 건물, 끝. 이해됩니까? 토지와 건물입니다. 실무 나가잖아요. 중개합니다. 중개 뭐 합니까? 토지예요. 또 뭐 합니까? 건물해요. 끝. 공법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건물. 그 위에 정착물의 개념은 학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론 시간에 배우니까 그런 것 중에서 공법은 그냥 정착물 중에서 뭐라고요? 건축물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랑 배우는 부동산 공법의 모든 내용이 토지 아니면 건축물 얘기입니다. 건축법, 주택법, 건축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지법 전부 다 토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법은 토지공법, 주택법과 건축물은 건물공법, 줄여가져야 돼요. 건물공법.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공법을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부동산에 관한 개념이 복잡하지가 않다. 아주 간단하다.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좁은 의미다. 넓은 의미가 아닌 좁은 의미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본다고요? 협의란 말이 좁다. 좁다. 그 말이에요, 협의. 아주 간단하게, 좁게, 이렇게 민법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요. 자,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축물, 어떻게 관리하죠? 이 건물 누구 거지? 이 땅 누구 거지? 어떻게 관리하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보세요, 볼펜. 자, 볼펜. 넣습니다. 안 들어간다. 넣습니다. 자, 만약에 이 볼펜을 내 주변에 꺼내면은, 이 볼펜은 당신 거야, 압니다. 그죠? 네. 어디에다가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토지와 건물은 주머니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가가지고 이 건물 내 거야. 그거 어떻게 믿어? 뭘로 보고 믿어요? 그렇죠. 등기함으로써 관리해요. 등기.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여기 공시법 안에 우리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공시법 안에요. 여기 등기법하고요. 등기하고 지적법이 공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자, 등기법 즉 공시법 교수님이 설명하겠지만 일단 등기부 등본 보고 이 건물은 이 토지는 홍길동 거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금만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공시. 등기는요, 공신력이 없다. 이런 말 쓸 겁니다. 공신력이 없다. 즉, 공시의 원칙은 등기부에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가 맞든 안 맞든 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공시한다 그럽니다. 공시의 원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올라간 그 사람이 진짜 이 건물의 소유자인지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그게 공신력은 없다 그 얘기죠. 건물 내 건데 와이프 이름으로 올려놓습니다. 건물 내 건데 우리 아들내미 이름 올려놓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는 아들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실질주의가 아닌 형식주의를 택합니다. 이게 바로 독일 등등의 그 유럽과 달라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깊이 있는 얘기는 우리 얘기하시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그냥 쉽게 관리한다. 그래야 세금도 걷는다. 그러니까 세금은 또 어디입니까? 또 세법이에요, 세법. 그러니까 2차 과목은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주택을 살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내야 돼요. 보유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내야 됩니다. 팔 때 양도 소득세 내야 돼요. 그죠? 이 법률을 배우는 것이 세법입니다. 세법이에요. 그런 것처럼 세금을 걷기 위해서 등기한다. 아시겠죠? 왜? 그래야 이 큰 단위에 작게는 몇 천만 원짜리에서 크게는 몇십억, 몇백억까지 하는 그 부동산을 관리함으로써 그렇죠. 내가 나라에서 재산을 관리해 주는 대신에 세금 내나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동산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동산 등기해요? 아까 볼펜 등기합니까? 아니에요. 동산은
점유, 내가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요거는 좀 민법 영역입니다. 볼펜은요, 어디에다가 등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꺼내면은, 내 주머니에서 꺼내면은 그냥 내 겁니다. 그렇죠? 예.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볼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단위가 높고, 토지와 부동산, 즉, 건축물이라고 보기에는 단위가 낮은 아주 중간 영역 중에서 애매모호한 거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동산인데 돈 단위는 너무 커. 어떤 게 있죠? 자동차. 자동차. 또 선박. 비행기 등등. 선박이. 얘도 세금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등기하자니 부동산도 아니고 그냥 볼펜처럼 그냥 점유함으로 사자니 세금 걷기 곤란하고 그래서 세금 걷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부동산은 등기하면 얘는 뭐 하죠? 얘는 등록합니다. 등록해요. 어디 가서? 구청 가서 또는 시청, 시, 군구 가서 등록합니다. 왜? 세금 걷으려고. 물론 등록이지만 임목, 나무 같은 경우는 등기합니다. 일부 예외는요. 임목 등기를 부릅니다. 임목 등기. 예.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부르느냐? 부동산에 준해서 관리하겠다. 그래서 얘는 바로 준부동산. 이래 불러요. 준부동산.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 이래 부릅니다. 의제부동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공법은요, 밑등은 안 배웁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협의의 부동산.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인 준부동산 합쳐가지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넓은 의미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이다. 우리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말합니다. 아시겠죠? 아마 오늘 설명한 것들이 부동산학 결혼 시간에 똑같이 할 겁니다. 분명히. 예. 하지만 공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또 들으면 오래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는 무조건 쓰고 외우면서 막 낙서하면서 쓰면서 하면서 배웠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나이 먹었잖아요. 참, 다들 30대 초반, 후반인데 어떻게 쓰면서 외우냐고, 이거를. 그냥 잘 읽으면서 따라 하다 보면은 그 따라 한 것들이 머리에 박히고 그리고 자주 반복해서 읽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페이지 볼게, 예를 들어갖고 내가 열심히 줄거 가면서 막 메모도 하고 막 쓰면서 학창시절 공부하듯이 막 외웠는데 10장 공부하는데 5시간 걸렸어요. 이게 A. 두 번째. 그거를 쓰지 않고 읽으면서 조금은 이제 머릿속에 암기하겠죠. 그래가지고 한 번 보는데 1시간 걸리는데 5번 봤습니다. 자세하게 5시간 동안 한 번 본 사람보다 읽으면서 5번을 또 똑같은 시간대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관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 나오긴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7, 80%는요, 전체 흐름을 묻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읽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주 읽어달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법책 보다 보면은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요겁니다.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법이 요거고요. 그러면 요거. 부동산 했죠? 그러면은 공법은 뭐냐? 공법은 뭐냐? 공법을 알려면은요, 요거를 사법이라는 개념하고요, 공법이라는 개념을 구분을 시켜주면은 공법의 개념이 쉽게 다가옵니다. 사법은 개인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법이 바로 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이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법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에 대표적인 과목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었죠? 민법. 민법이 사법이에요. 아시겠죠? 예, 사법이고. 그러면 공법은 뭐냐? 이거는 국가행정청이다. 행정청. 행정청을 뭘 말하느냐? 일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중앙정부고, 그죠? 중앙정부고, 지방정부는 청자로 들어간다. 도청, 시청, 구청, 청청청. 이거를 합해가지고 우리는 행정청. 아시겠죠? 행정청. 예. 행정청과,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쓰는 용어를 우리가 배우자니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 행정청 하나의 복수 개념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복수인 국민입니다. 국민. 국민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것이 바로 공법이에요. 공법.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광명시면은 광명시와 우리 광명시민과의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서울이면 서울시와 서울시민과의 관계. 그죠? 만약에 종로구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종로구청과 종로구민과의 관계입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광명시와 광명시민과의 관계. 광명시가 행정청이면은 광명시민은 여기 국민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법이, 그러니까 공법, 공무원의 세계와 우리 민간 세계인데, 이 공법이 저도 정확하게 법률이 몇 개인지 몰라요. 대충 한 130-40개의 법률이 있어요. 공법이. 그런데 그 중에서 앞자의 부동산과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공법, 즉 부동산 공법은 총 9개입니다. 몇 개라고요? 9개. 그 9개 법률 중에 6개 법률만 시험 봅니다. 법률만. 그러면 그 과목이 어떤 게 있느냐 한번 써보자고요. 첫 번째 과목이 좀 길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같이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 번 더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길잖아요. 이 법률 나올 때마다 일자리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줄일게요. 줄이면은 줄인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 만들 때 이 법은 국토계획법 약칭으로 국토계획법 하자 했는데 나는 그것도 길어.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줄여가지고 그냥 국토법 하겠습니다. 물론 강의하는 선생들마다 무슨 국계법, 국기법 하는데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냥 국토법. 따라합니다. 국토법. 이 시간 이후부터 국토법은 바로 이 법입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무슨 법? 국토법. 뭐라고요? 국토법. 모든 6개의 법률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40문제 중에서 여기에서 12문제가 나와요. 12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이에요. 따라합니다. 도시개발법. 자, 이것도 길어. 나는 3글자 적어요. 3글자. 도시법, 도계법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개발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개발법. 자, 다 같이 시작. 개발법. 앞으로 이제 무조건 도시개발법은 개발법. 자, 6문제가 나옵니다. 몇 문제요? 6문제가 나와요. 6문제. 자, 세 번째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한 번 더 시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길죠? 자, 도시개발법은 우리가 뭐 일산 신도시, 동탄 신도시, 그죠? 분당 신도시, 허허벌판에 전답밖에 없었던 허허벌판에 하나의 신도시를 형성하려면은 이 도시개발법, 즉 개발법을 합니다. 아시겠죠? 했는데 30년, 40년, 최소 40년입니다. 40년, 50년 지나면은 건축물이 어떻게 됩니까? 노후화가 돼요. 이 건물에는 못 살아.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단독주택이 많은 곳은 재개발하자. 아파트는 재건축하자. 바로 그 법이 요 법이에요. 정비 사업이 우리는 특히 흔히 많이 들어봤던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들어봤죠, 그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6가지가 있어요, 법률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가로 주택 정비 사업 6개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다 뭐 여러분 할 건데 뭐. 자, 이것도 법이 길죠. 도시를 개발해요. 그래서 개발법. 개발 이후 40년 이후에 다시 재정비합니다. 정비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뭐 도정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비하는 게 뭐예요? 정비법. 이게 낫습니다. 뭐라고요? 정비법. 뭐라고요? 정비법. 마찬가지로 해도 여기에 6문제가 나와요. 6문제. 근데 개발법보다 정비법이 양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국토법은 열심히 해야 돼. 왜? 12문제는 안 할 수 없어. 하면은 국토법이 쉬워집니다. 쉬워지다가 개발법 들어가면은 이거 포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하다가 갑자기 정비법도 양이 너무 많아요. 하다가 여기 딱 4문제 딱 가면은 눈이 팍 떠집니다. 왜? 건축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축법. 양은 많지만 공부할 때 가장 쉽다고 말합니다. 물론 다 외운 다음에, 아시겠죠? 다음에 건축법 빨리 그대로. 예. 이 건물에 관한 법입니다. 1, 2, 3번은 말 그대로 토지공법, 건축법은 건물공법입니다. 여러분들 중개할 때에 나중에 이 상가 건물을 매매하든지 여기 임대할 때에 중개하든지 이 건축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기는 7문제나 7문제. 그 다음에 5번째. 그러니까 건축법이 처음에는 한 4, 5개 법률이었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다 보니까 자꾸 나라가 발전해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건축법이 방대해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방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살아요. 자식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같이 살지만은 장성하니까 결혼도 하고, 애 놓고 하다 보니까 한 집에 다 살아 못 살아. 못 살죠. 근데 뭐 하죠? 분가시킵니다. 건축법도 그러다가 분가시킨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주택법. 주택은 너 나가. 네 법 따로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해. 주택법이. 주택만 하고. 이 상가 건축물은 건축법이고, 저 앞에 있는 아파트는 뭐예요? 그거는 주택법을 하는 겁니다. 주택법으로. 같은 건축물임에도. 자, 똑같이 7문제입니다. 근데 주택법도 방대해지다 보니까 또 새끼친 겁니다. 너 나가! 라고 또 분가시킨 게 뭐냐? 임대주택법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대상물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은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등록을 해서 나중에 계약 썼을 때에 매도인과 매수인,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개업자로서의 본인이 직접 쓰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지만 임대주택은 공인중개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하는 그
사무소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가 하는 중개사상물이 아니에요. 중개한다, 못한다? 한다, 못한다? 원래 나가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한다 그 얘기예요. 꼭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돈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1억이다, 0.5%다. 양쪽 다 했다. 그러면 각각 50만 원씩 받으면 100만 원 버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임대주택은 그냥 또 부동산 와요. 왜 오는 건 앞으로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 사무소까지 이렇게 좀 소개시켜 주는 것까지 해주고 돈을 받는 건데 다 안 줘도 받으면 감사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특히 토지가 시골에 1억짜리가 있는데 1억에 팔면 토지 같은 경우는 최대 0.9 받습니다. 1억짜리 토지가 팔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방 왔다 갔다 돈 많이 들죠, 그죠? 0.9%면 90만 원이죠? 그거 받고 해, 안 해? 안 해요, 안 해. 안 한다고요. 야, 1억 팔어! 내가 1,000만 원 줄게! 예를 들어, 500 줄게! 1억만 입금해. 너가 1억 1천에 팔든 1억 2천이든 1억만 주고 1억 2천, 2천 더 먹어. 한다고요. 이렇게만 하는 거 맞죠, 그죠? 요게 바로 중개사법 시간에 배울 건데, 요게 바로 순가 계약인데, 법적으로 금지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실무 가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돈 벌어요. 법적인 것을 꾸준히 받으면 너도 돈 버냐고. 내가 했다면 하지 마세요. 이거 좀 삭제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실무 나가면은 능력껏 하는 겁니다. 분양권 하면 안 돼요. 근데 하잖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분양권 특히 해야 돈 벌거든요. 참 별걸 다 가르친다, 그죠?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공법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주택법에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또 차차 또 하기를 하고요. 자,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농지법이에요. 농지법 말 그대로 농지 전답 과수원 아시겠죠? 농지에 배웁니다. 양이 적은 양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2문제 나옵니다. 2문제. 총 40문제예요. 40문제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 총 9개인데 요거 6개 말고 3개 더 있더랬죠? 바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줄여가지고 산림법, 산의 임야에 있는 나무에 관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임야에 있는 땅, 그러니까 임야의 산림법, 산지관리법.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있죠? 이 법이 길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너무 길어요. 그죠? 숨차. 줄여가지고 우리는 개특법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개특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개특법. 왜? 이 법률 용어는 공법에 나와요. 나오지만 내용은 안 배워요. 왜? 시험 법률이 아니니까. 그런데 10년 이전에 아시겠죠? 그때 13회, 14회 때까지는요, 여기 7번 산림법, 8번 산지관리법, 9번 개특법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한 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6개도 양이 많다고 난리인데, 그때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민원 제기하고, 우리도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임야인 산림법과 산지관리법과 개특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는 하지만 실무하니까 특히 중개하는 그런 분량이나 양이 극히 드물어요. 임야 중개 거의 이렇게 빈번하게 안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법률에서 빼준 겁니다. 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무 가서는. 하지만 농지는요, 전답 과수원, 특히 전답은요,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9개였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시험 때문에, 분량 때문에 3개 법률은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개의 법률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사실 이것도 양이 많다고 하지만,
해야 됩니다. 총 40문제인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 심지어는요, 요번에 시험 봤던 내용 있죠? 뭐, 시험 보는 어떻게 나온 형태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또 하기로 하고요.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잖아요. 좀 쉬었다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